한 주간에 쏟아진 커피 뉴스 속에서 의미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 얕은 식견을 가진 패널들이 대담하게 이야기해봅니다. 고품격 커피 방송 커피위크 167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만드는 마케터 위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두 속에서 헤엄치고 싶은 로빈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그냥 생활 패턴이 너무 루틴해가지고 루틴에서 맛있는 커피 많이 먹었죠. 주변에 또 이번 주는 또 공교롭게 커피 선물이 좀 들어왔어요. 좋네. 네, 뭐 위노님한테 따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네. 주변에 커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겨나시면서 그분들이 커피를 시작하면서 항상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 네. 그 생두 유통을 시작하신 분이 있어서 진짜요? 네, 뭐 케냐 생두를 내년부터 좀 유통시키려고 하는데 로스팅해서 판매까지 하신다고 해서 샘플을 보내주셨는데 저한테 좀 제가 생각했던 케냐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네. 이 방송을 뭐 듣고 있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한데 그냥 제 취향하고는 좀 틀려요. 너무 강배전이라서. 네. 강배전이라서. 네, 제가 생각했던 케냐는 정말 시트러스가 강한 그런 맛의 뉘앙스가 너무 뇌리에 박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꽃향을 기대하고 향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또 향이 현혹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제가 잘못 내렸을까봐 3가지로 내려봤거든요. 그람수도 다르게 굵기도 다르게 해서 근데 좀 진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요즘은 약간 진하게 않게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옛날보다 그 진하지 않으면서 그 캐릭터가 확 살아나면은 정말 기분 좋은 커피의 맛이 나서 그게 되게 어려운데 제가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분 컨테이너도 사용해가면서 요즘 커피를 슈퍼 클린하게 먹으려고 하긴 하거든요. 네, 슈퍼 클린. 그게 근데 미분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확실히 달라요. 핸드 드립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타닌 맛이라 그래야 되나? 타닌 맛? 떫은 거? 네, 떫은 맛이 그냥 확 떨어져 그냥 현저하게 떨어져요. 진짜? 네. 그래서 우리 제가 느끼기에는 미분 컨테이너를 진작에 왜 사용 안 해? 그냥 처음엔 좀 절차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아서 번거로워서 사용을 안 했는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정말 미세 가루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전 몰랐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한 20g 정도를 원두를 그라인딩해서 미분 컨테이너에 넣는다. 그러면은 실제로 컨테이너에 담기는 건 몇 그램 정도예요? 그 로스 값을 제가 항상 체크하진 않는데 보통 20g을 제가 먹는다고 치면은 22에서 3g 정도를 더 담거든요. 그러면은 20g에서 한 2g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2g에서 2g 이상은 아닌 것 같은데 꽤 많이 빠져요. 네. 이게 그라인더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게 분쇄되면서 날리는 그 가루의 값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바라짜 앵코인데 앵코에서는 미분이 꽤 나오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긴 한데. 지금 로비님이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마침 커피 사이트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분 컨테이너를 장바구니에 넣었어요. 이게 그 역할은 비슷한 거라서 이 가격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 전 제일 낮은 걸로 쓰고 있긴 하거든요. 정말 한번 그 맛 차이를 느껴보세요. 정말 클린해지긴 해요. 그냥 제 입이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맛 차이가 너무 많이 틀려지니까 이게 중독이라고 해야 되나? 안 쓸 수가 없구나. 네,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좀 뽑았어요, 지금.
아니면은 저한테 속는 셈 치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그 커피 생활을 조금 그냥 윤택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아마. 네. 알겠습니다. 좋은 꿀팁. 네, 감사합니다. 네. 민호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 주를? 저도 뭐 요즘 똑같아서 원래 오늘 캠핑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못 갔어요. 못 가고 제가 요즘 커피 교육을 시작을 했잖아요. 8월에도 시작하고 뭐 제자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신 것 같은 12제자를 만드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10월 됐잖아요. 10월은 2기가 시작됐군요. 2기. 예,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이 좀 계셔가지고 네, 조금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저희 그 어반 브루잉에서 교육 받으신 분들끼리 또 어떤 그런 세미나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로빈님을 제가 초청을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가서 뭐 할 게 있나요? 패널로. 저 케맥스 알지도 못하는데. 그 로빈님이 예전에 로빈이 사랑한 커피 추출 기구 케맥스 편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약간 그 똥못으로 시작했다고 커피를. 똥멋을 한번 보여주세요 나중에. 근데 케맥스는 사랑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거기서 추구하는 그 모토라고 그래야 되나? 브랜드 그 커피가 추구하는 맛? 누가 내려도 맛있는 커피 맛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망하지 않는 커피. 이걸 뭔가 교육을 한다는 게 참 민망할 정도인데. 근데 그 원리랑 뭐 그런 걸 근데 인문학적으로도 접근하시니까 뭐 교육 자료가 되게 현란하던데요. 뭐 네. 말로 다 푸는 거. 네. 근데 그거 자체가 뭐 예전에 뭐 민호님이 어디야 여기 서울에만 계셨었더라도 그걸로 이제 추가로 강의가 개설돼서 초청돼서 부르셨을 텐데 제가 그거를 대체를 못하니까 못 갔던 기업 강의도 있었잖아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뭐 그래서 열심히 교육 준비하면서 잘 한 주 동안 지냈고 또 커피 새로운 원두들 또 찾아서 주문을 했죠. 몇 가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거죠. 네. 그리고 전번 주에 좀 사건이 있었죠. 사건이라기보다 저 유튜브가 성장을 팍 했어요. 야, 그 저번 방송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번 방송에서 얘기한 게 아니구나. 로비님이 그 믹스 커피 편을 유튜브에 올리셨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녹음하고 올린 거라서. 그랬나? 그래서 믹스 커피 편을 올리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이걸로 한 10명이 구독을 할 겁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대중화된 컨텐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10명, 11명이 구독을 했어요. 뭐. 근데 제가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유가 있는 게 제가 마상 받았거든요. 마음의 상처? 왜요? 거기 누가 싫어요를 하나 누르셔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제 의견에 반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 찍으면서 이건 좀 보시기에 거북하실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항상 제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요. 보시기 전에 비위 약하신 분들이나 임산부 또는 혐오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시청을 삼가해 주시고 스킵하셔도 된다. 뭐 그런 부분이 중간중간 있어요. 이번 것도 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약간 살짝 뭐 그렇게 담아두진 않지만 제가 좀 약간 마상 받았습니다 그때. 뭐 방송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는 뭐 감수해야죠. 근데 되게 아무것도 아닌데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다 만족시켜드리지 못했다는 거에 좀. 예수님도 만족 못 시킵니다. 자, 아무튼 유튜브가 잘 성장하고 있어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드커피로 시작된 심해처럼 짙고 깊은 콜드브루를 만드는 아비스 커피. 한국의 더치커피가 알려진 시점부터 독자적 추출 방식을 연구한 우리는 현재 전국 유명 로스터리 카페에 콜드브루 커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콜드브루 MD OEM 제조 전문 아비스 커피. 자, 로빈님 공지 읽어주시죠.
커피위크는 여러분의 구독과 하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팟빵에서 꼭 구독 버튼과 하트를 눌러주세요. 댓글도 팍팍 밀어주시고요. 컨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팟빵 후원 페이지에서 정기 후원 그리고 일시 후원으로도 지원해 주실 수 있고요. 광고 제휴 문의는 마이커피위크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 후원 관련해서 가끔씩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노님한테 그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시면 자세하게 또 안내해 드릴 거예요. 저한테요? 네. 저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커피 홈페이지 만든다 해놓고서 사실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제가 공개를 못 하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근데 조만간에 진짜 제대로 된 걸 만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커피위크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예, 그때 여러분께서 사업이 되는군요. 예, 네.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공지 올릴게요. 예. 저희 커피위크 단톡방 있잖아요. 단톡방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방으로 예, 커피위크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으시고 지금 거의 한 100분 정도 제가 100명으로 체크해놨는데 지금 한 90 몇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커피 얘기, 재밌는 커피 얘기도 하실 수 있고 가끔 뭐 번개나 정모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네, 또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요. 예, 네. 예,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로비님, 제가 지난 추석 때 지난 추석 때 제주 정모 한번 했잖아요. 네. 번개 했잖아요. 로비님 한번 번개 한번 해주시죠. 그쪽에서. 아, 번개 좋죠. 아니면 뭐 아웃도어 커피라든지 이런 거. 네, 번개는 좀 해봤기 지금 일단 뭐 아직도 뭐 코로나 이슈는 있으니까. 코로나 이슈는 있으니까. 요거가 있으니까 뭐 낮에 뭐 시간 내시는 분들 해서 평일날 지금 뭐 주말에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평일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고 싶은 곳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에 같이 커피 동행하실 분이 있다면은 제가 일단 공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카카오 톡방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그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지역을 지난다 그럼 로빈과 커피 한잔 하고 뭐 재밌는 커피 이야기 나누시죠. 뭐. 커피 이야기 꼭 아니어도 돼요. 예. 자, 오픈 채팅방 입장 코드 있어요. 7788입니다. 7788. 네네. 요거 치고 들어오시면 단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네. 자, 댓글 읽어드려야죠. 자, 댓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JAY824님, 커피 칸타타입니다. 내용 재밌네요. 두 분 덕에 새로운 곡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피 칸타타 유튜브 곡을 저희 댓글로 올려주셨어요. 맞아요. 저도 그 클릭해서 들었는데 다시 들어도 좋더라고요. 307 시즌권님, 저희 그 166회 에스프레소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지도 모른다 편에 1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용세용님, 내가 조그만 세계를 음미할 때 풍경은 나를 축복했다. 무라카미 하루키, 너무 좋네요.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이거 로빈님이 말씀하신 거죠? 네네. 이런 글로 읽으니까 또 느낌이 틀리네. 제 목소리가 이상했나봐요. 자, 이 정도로 댓글 읽어드렸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사연도 네.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로빈님, 이번 주는 로빈님이 준비하셨죠? 위노님이 하시는 주가 아니었나요? 전가요? 나 안 했는데? 네. 농담이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주 동안 한 게 요거에 좀 매달렸네요. 제가 좀 요번 주에는 공부가 많이 됐어요, 저한테. 아, 커피 공부? 네, 이번 주 좀 준비를 하면서. 주제가 뭐길래? 그럼 시작해볼까요? 예.
이번 주는 로빈이 준비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그 숱한 방송 167회죠. 그죠? 167회를 하면서 저희가 필터에 대해서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필터. 네. 그래서 오늘은 All About 커피 필터 편이고 부제는 제가 하는 이 방송으로 커피 필터에 대한 이야기는 종결하겠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자신감? 쩌는데? 자신감이라기보다 되게 나름대로 그냥 꼼꼼하게 준비한다고 하긴 했는데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댓글로 과감하게 그냥 질타 남겨주세요. 질타 남겨놓는다고 해놓고서 또 마상 입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이게 또 루틴하게 순환이 되는 거죠 또.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네. 커피 필터에 대해서 제가 쭉 오늘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 텐데 커피 필터는 일반적으로 일회용 종이로 만들어진 커피 조리용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많이들 사용하시는 핸드드립 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커피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굵게 갈린 커피를 가두고 액체 커피가 흐르도록 해주죠. 그리고 종이 필터는 디테르펜이라는 성분을 제거하는데 걸러지지 않은 커피에 보이는 이 유기물 혼합물들은 항균, 항염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디테르펜이 뭐냐면은 탄화수소의 일종으로 탄소, 수소가 20대 32인 분자가 들어있는 물질을 말한대요. 이 디테르펜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하며 상당수 물질이 방향성이 있고 여러 동식물에 대해 양리 효과가 있다고 해요. 커피의 주요 디테르펜 성분으로 카회올, 카페스톨, 16-5 제로인지 5인지 메틸 카페스톨을 꼽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항암, 항산화, 항염증, 간 보호, 과학 콜레스테롤 영향이 보고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디테르펜이 요런 거고 제가 몰라서 찾아봤던 거예요. 그런데 종이 필터만 있는 게 또 아니죠. 그렇죠. 금속도 있고 나일론 메쉬 필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페이퍼 필터, 금속 필터 등 필터에 대한 모든 걸 제가 다 낱낱이 뭐 깊이 있게 다루진 못하겠지만 쭉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속이랑 나일론 메쉬 필터 같은 경우에는 디테르펜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긴 하죠. 커피 필터의 시작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1908년 7월 8일 종이 형태의 최초 커피 필터가 멜리타라고 들어보셨죠? 멜리타 여사님. 네네. 독일의 주부 멜리타 벤츠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는데 그녀는 헐거워진 커피 가루를 끓여서 또 커피 제조를 위한 일반적인 방식의 린넨을 사용함으로써 쓴맛을 제거하고 싶어 했대요. 자신의 발명품에 특허를 신청했고 커피 필터의 판매를 위해서 한 회사를 설립해서 남편하고 두 아들을 최초로 직원으로 고용해서 그녀를 도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밀리타 여사에 대해서 이따가 간단하게 좀 따로 짚어드릴게요. 이게 다음으로 들어갈 게 이제 시대별 이게 필터하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핸드드립하고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네. 필터 자체가. 그래서 시대별 핸드드립의 변화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짚어드리면서 멜리타 여사도 같이 좀 짚어드릴게요. 1600년대 커피 가루와 물을 함께 끓일 수 있는 포트를 사용했어요. 위쪽이 좁고 아래쪽이 넓어서 커피 찌꺼기를 가라앉히는데 편리한 구조를 갖고 있었고요. 이 시대 당시에는 1780년대에는 프랑스에서 천 필터와 드리핑 기술이 비긴에 의해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분쇄한 원두를 커피 포트 안에 붙어있는 천으로 된 주머니 모양 필터에 넣은 다음 끓는 물을 부어서 커피가 추출되도록 하는 방식이었어요. 당시 이 비긴 포트의 등장은 혁명과도 같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비긴 포트요? 네네. 제가 모양을 따로 찾아보진 않았는데 1800년 프랑스에서 최초의 드립식 커피포트 디 벨로이가 발명되었습니다. 프랑스인 장 바스티트 벨로이가 발명한 것으로 몸체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윗부분에 물을 부으면 가운데 있는 필터 위에 놓인 커피 가루를 통과해 아래로 물이 떨어지는 형태예요. 이 드립식 커피 포트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고 곧 여러 국가에서 조금씩 변형된 형태의 드립식 커피 포트가 나타났어요. 1802년 금속 필터가 프랑스에서 특허를 획득했대요. 1000필터는 오래 사용하게 되면 커피의 1000필터 맛이 우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평을 샀는데 금속 필터는 이런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1840년대는 사이펀이 해양학자인 로버트 나피어에 의해 발명되었고 커피 맛이 깨끗하고 추출되는 과정이 아름답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로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사이펀의 몸체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둘은 위아래로 끼워져 맞춰져 있어 그 사이에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두 부분 사이에는 깔때기에 필터가 있고 필터 윗부분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사이펀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커피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물은 아랫부분에 담겨 알코올 램프에 의해 천천히 가열되어 끓으면서 커피 가루가 있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불을 끄면 커피물이 필터를 거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형태죠. 네. 저는 이 사이펀을 위노님이 내려주신 걸로 처음 접했었었는데. 그랬나요? 네. 1840년대 진공포트 방식인 사이펀의 발명 시기와 거의 동시에 퍼콜레이터가 발명되었어요. 퍼콜레이터 방식은 하단 부위에 열을 가하면 물을 끓이게 되고 끓는 물이 비등하여 커피를 적시고 내려오면서 추출되는 형식이에요. 1840년대 또 프렌치 프레스 방식도 사이펀과 퍼콜레이터가 발명된 시기에 같이 발명됐는데 프렌치 프레스는 필터 막대기에 커피 가루를 채운 다음 필터 막대기를 아래로 밀게 되므로 커피 추출이 진행되죠. 1850년대 스팀의 작용에 의해 커피를 빠르게 추출할 수 있는 에스프레소가 이때 등장해요. 핸드드립하고 좀 다른 얘기긴 한데 1822년 에스프레소의 추출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온 이후에 1843년에 상용화 되었고 1855년 파리 박람회에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전시 당시에 시간당 1000잔의 커피를 추출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때 에스프레소 머신은 스팀 방식으로 커피 가루에 필요 이상의 높은 열이 전달되거나 스팀 폭발의 문제점 등이 상조돼 있었고 이전에 이미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위한 이상적인 조건은 90도에서 9에서 10바 정도인 것으로 실험적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당시 스팀 방식은 온도는 필요 이상 높았고 압력은 2바 정도가 한계였다고 해요. 기술이 많이 발전한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1908년 이제 주부인 멜리타 벤츠에 의해 최초의 커피 필터가 발명됐어요. 페이퍼 필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커피를 여과할 때 사용하는 린넨 대신 거름 종이를 사용한 건데 종이 필터는 거르고 남은 찌꺼기를 함께 버릴 수 있게 있고 여과천처럼 번번이 세탁하지 않아도 되어서 편리했다고 하네요. 멜리타는 자신의 발명품을 베를린 특허청에 등록했고 몇 달 후에 멜리타 벤츠 회사를 세워 필터와 트리폴레이터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멜리타 여사가 이 고안한 커피액 추출구가 두 개인 독일산 멜리타 드리퍼도 있어요. 네. 이건 국내에서 좀 이력을 좀 찾아보니까 1990년대 초반에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제2업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2업체에 의해 보급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근데 멜리타 드리퍼는 비교적 커피 맛이 더 부드럽고 추출이 용이하며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되는 칼리타한테 밀렸대요, 우리나라 그 드리퍼 쪽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멜리타가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드리퍼라고 하는데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제 첫 번째 드리퍼가 멜리타 드리퍼거든요, 저는. 그래요? 처음으로 산 게 그거였어요? 네, 그래서 멜리타 드리퍼가 그냥 드리퍼의 전부인 줄 알았죠. 이렇게 뭐 구멍 여러 가지가 있고 막 그런 게. 근데 그 다음에 칼리타를 썼는데 그 다음부터 멜리타가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래서 요 멜리타 여사가 어떻게 보면은 페이퍼 필터? 지금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필터에 대한 모든 거에 거의 처음의 시작이 이제 1908년이 된 것 같아요. 네. 1935년에는 이탈리아 일리라는 사람이
커피를 추출하기 위한 압력을 스팀이 아닌 공기를 사용하는 기계를 발명했고 그 기계를 뭐라고 읽어야 되지? 1리터? 라고 이름 지었다. 이 방식은 공기의 제어가 용이하기 때문에 스팀 폭발에 문제가 없고 커피의 필요 이상의 높은 열로 가열될 염려가 없었다고 해요. 공기압으로 실린더가 움직여서 물을 밀어내기 때문에 커피 추출을 최적화하기 위한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었고 이 방식은 초기 지렛대를 움직여서 공기 압력을 넣는 수동 형태에서 모토를 구동해서 공기 압력을 넣는 반자동 형태 그리고 커피 분쇄와 추출이 일련의 동작으로 자동화된 완전 자동 방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945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술집 주인 아킬레스 가시아가 에스프레소 기계를 완성하였는데 피스톤으로 높은 압력을 만들어내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발명함으로써 색다른 맛의 커피를 맛볼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에스프레소 머신은 높은 압력 커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 성분과 콜로이드 성분을 추출하여 음료의 밀도를 높여주고 향기를 그대로 입속까지 전해주고 높은 압력을 이용한 에스프레소 기계는 커피를 재빠르게 추출해 원두에 가장 부드럽고 향기로운 성분을 걸러준다고 해요. 제가 에스프레소까지 왜 포함시켰냐면은 저렇게 추출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페이퍼 필터를 에스프레소에 장착해서 추출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 이거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구나. 자, 좀 지루하셨죠? 역사를 다뤄서. 아니, 저 역사 좋아. 네. 이제 네. 필터의 종류로 넘어갈 건데, 네. 필터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지금, 먼저 종류 먼저 말씀드리면, 페이퍼 필터, 가장 흔한 일반적인 페이퍼 필터가 있겠고, 그리고 곡물 필터, 그리고 한지, 그리고 금속 필터, 융, 그리고 돌로 된 것도 있어요. 돌. 그리고 나일론로 된 것이 있어요. 제가 요 정도로 조사했는데 혹시나 더 있다면 나중에 저희 쪽에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좀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이퍼 필터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예. 알아볼게요. 종이 필터는 커피 미분과 오일을 거를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 결과로 커피의 맛과 외부의 모습을 조금 더 밝게 해요. 종이 필터를 통과한 커피는 종종 더 달콤하고 과일향이 나는 것으로 묘사되고 일반적으로 금속 필터를 통과한 커피보다 조금 더 투명해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그렇죠. 네, 미분이 훨씬 더 많이 걸러지기 때문에 네. 금속 필터 같은 경우에 미분이 통과하거든요. 네, 통과하죠. 기름도 통과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 차이점은 드셔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제가 페이퍼 필터 뒤에 계속 다룰 거기 때문에 종이 필터는 생두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테르펜으로 불리는 기름 성분들을 제거해요. 그래서 금속 필터보다는 기름진 건 덜해요. 디테르펜은 자연적인 화학 성분으로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나와 있으나 몇몇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레벨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록 종이 필터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좀 나가긴 하는데 언제나 좀 원두를 신선하게 내릴 수 있다는 간편하게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장점을 좀 살펴보면은 페이퍼 필터 첫 번째로 치우기가 쉽죠. 네. 사용한 후에 바로 폐기할 수 있으니까 청소에 좀 용이하고 두 번째로는 기름기 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 콜레스테롤 네. 잘못 썼.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오직 이거 저거라고 할게요. 그 디테르펜을 제거해주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 금속 말고 종이 필터만 이걸 좀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페이퍼 필터이기 때문에 분해가 가능해요. 자연에서 자연적인 섬유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에서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을 좀 생각하는 필터라고 볼 수 있죠. 요즘은 또 이거 페이퍼 필터 옛날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었던 거긴 하지만 재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유명 로스터? 네. 아니면 브루잉 하는 분들이 실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면에서는 재사용도 가능하다라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그거 찍고 있어요, 저도. 아 진짜? 대박. 저번에 유튜브 각으로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몇 번까지 내려먹을 수 있는지. 기대된다. 네. 그리고 네. 위생적인 부분도 있죠.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커피 찌개가 잘 쌓이지 않아 박테리아의 번식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민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도 재사용은 가능해요. 근데 그 몇 번이 개인의 기호에 맞춰져 있는 거지 정답은 없어요. 네. 그다음 반면에 페이퍼 필터의 이거 단점이라면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는데 값싼 종이 필터를 사용하면 추출할 때 찢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견고하지 않게 만들진 않을 텐데 불과 정말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커피를 추출할 때 좀 쉽게 찢어져서 원두가루가 뭐 사방으로 튈 수 있는 페이퍼를 만드는 회사도 있었었죠. 네. 뭐 중국에서 또는 되게 저가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필터 저도 찢어진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좀 품질이 높고 브랜드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건 그런 이유겠죠. 그런데 또 단점에 환경을 파괴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용하고 남은 필터를 분해하지 않는 이상 추출 후 곧장 쓰레기통으로 넣어질 텐데 이게 땅속으로 매립되면은 종이 필터는 나무로 만들어져서 산림 파괴에 또 일조하는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또 종이 필터 씻어서 다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건 뭐 아까 말했던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종이 필터의 종류는 보면은 자연 갈색이 있고 이 모든 종이 자연적인 색깔은 갈색이라고 해요. 따라서 갈색 필터는 보기엔 예쁘지 않지만 색상과 다를 뿐 추출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좀 갈색이 더 이쁘던데. 근데 이게 저라고 좀 시각이 다르신. 저는 하얀색 필터에 검정색 커피가 담겨져 있는 모습이 저는 예뻐서. 아, 그래요? 네, 표백된 거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좀 그 반대되는 그 대조의 효과를 좀 저는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하얀색 필터가 있는데 하얀색 종이 필터는 미백 과정을 거친 상태예요. 이 염소 또한 자연 공기 탈색의 탈색 방법이 있는데 모든 품질이 높은 종이 필터는 염소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건 뭐 표백 관련해서 예전에는 좀 안 좋은 걸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건강에 전혀 문제 없는 걸 사용하니까 편하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대나무도 있는데 네. 대나무 또한 종이 필터를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자연적으로 펄프질을 만드는 나무보다 더욱 빨리 자라서 근데 대나무로 만든 건 제가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쓰고 있는 것 중에 대나무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필터도 카페쇼 할 때마다 엄청 많이 쟁겨놓고 사놔가지고 지금 쌓여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카페쇼에 좀 가서 많이 쟁겨놓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표백된 종이 필터와 표백되지 않은 종이 필터. 어떤 필터가 추출의 흐름이 용이할까요? 용이하다는 게 추출이 더 빨리 되냐 그거라면 표백된 게 더 빨리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표백되지 않은 종이 필터를 사용하면 필터 표면의 흐름이 더 균일하기 때문에 채널링이 줄어들고 표면당 더 많은 기공이 있기 때문에 추출 흐름이 원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표백한 거보다 표백 안 한 게 더 좋다는 거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해외 유명한 커피 블로그 중에 커피 AD 아스트라라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네. USB 현미경 이게 그 블랙워터 이슈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USB 현미경 이게 기공의 분포 측정을 하기 위해서 현미경과 디지털 캘리퍼 두께 측정을 해봤는데 실제로 어떤 필터가 추출 흐름에 있어서 더 중요한지 알아보는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이 필터가 천 필터나 메탈 필터에 비해서 가공의 크기가 더 균일한 분포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결론으로 표백된 종이 필터보다 표백되지 않은 종이 필터가 훨씬 균일한 기공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는 표백하는 공정이 필터 기공 분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미경으로 그 사진 찍어 놓은 걸 봤는데, 네. 표백할 때 이 기공이 불규칙하게 변화되더라고요. 이게 표백 과정에서.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표백 과정이 기공 분포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 같다고 설명을 했고, 아스트라의 필터 역시도 표백되지 않은 필터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흥미로웠다고 설명을 했어요. 이어서 이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50g의 끓는 물로 적절히 사전 린싱을 한다면 표백되지 않은 종이 필터의 모든 용해 가능한 고형물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그 커피 AD 아스트라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한데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은 이 한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페이퍼 필터 중에 이제 곡물로 된 것도 있죠. 그쵸. 네. 위노님이 지금 매일 쓰고 있으신 케맥스 필터. 네. 맞아요. 그래서 케맥스 필터는 뭐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균일하고 적당한 추출 속도를 유지하고 정확한 커피향과 물의 양을 맞추면 항상 일정하고 훌륭한 커피 맛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인가요? 네, 맞아요. 이게 뭐 필터 때문일 수도 있고 모양 때문일 수도 있고, 네. 근데 필터가 영향이 크겠죠? 필터가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거기 Q&A까지 다 뒤져봤거든요. 여기서. 진짜? 네. 이따 말씀드릴게요. 펄프 100%만이 커피 맛을 좋게 하는 건 아니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곡물 성분이 들어있는 케맥스 필터는 타사 필터에 비해 20%에서 30% 정도 무거워요. 그리고 커피의 잡맛을 유발시키는 오일과 산, 지방 등을 적절하게 걸러내 쓴맛이 적고 풍부하고 바디감 있는 커피를 추출하게 하는데, 여기서 곡물 성분은 이게 어떤 거예요, 위너님? 그거 보리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거 제가 뭐 어떤 건지 좀 찾아보려고 그 케맥스 필터 곡물 조합, 뭐 케맥스 필터 만드는 방법 이런 걸 검색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케맥스는 보리 성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되게 무게가 다른 필터, 뭐 하리오 필터나 칼리타 필터에 비해서 좀 무거워요, 이게. 네, 필터 자체가 바디감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얹으면은 뭔가 착 감싸주는 느낌이 들어요. 네. 네. 그만큼 또 비싸요. 비싸요. 맞아요. 제가 따져보니까 장당 1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100원 좀 한 120원, 130원 정도 해요. 그리고 케맥스 필터가 종류를 보니까 제가 검색하기로는 4종인데 4종이 많나요? 하나는 접는 형태, 내가 직접 손으로 접어야 되는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접어져 있는 형태가 있어요. 그게 그러면 두 종류인데 색깔이 나눠져 있어서 그런가 보다. 두 종류의 색깔도 또 두 종류. 그러니까 브라운 사각이 있고 화이트 사각이 있고, 그렇죠, 맞아요. 화이트 반달형이 있고, 네, 맞아요. 화이트 원형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종류를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필터마다 사용할 수 있는 그 케맥스 툴이 조금씩 상이하니까 혹시나 나중에 구매하실 일이 있을 때 요거는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 아세요? 최근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국내에 케맥스 3컵이랑 케맥스 3컵의 필터가 완전 다 솔드아웃 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제가 그 케맥스를 2번인가 깨먹었거든요, 실수로. 쓸어 가신 거 아니에요, 위원님이 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사려고 진짜 필터도 똑 떨어졌고 케맥스도 이제 좀 더 이렇게 판매용으로 구매를 해놔야 돼서 한 달 반 전부터 계속해서 모든 진짜 한 개도 안 빼놓고 정말 전 사이트를 그 정도로? 다 뒤져봤거든요. 다 솔드아웃. 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썼냐면
그 케맥스 6컵짜리 필터 있잖아요. 네. 6컵짜리 하나 쓰기 너무 아깝잖아, 이게. 3컵짜리에다가 반으로 자르셨구나. 그래서 반으로 잘랐는데, 반으로 잘라서 접었는데, 진짜 막 다 새어 나오는 거예요. 밑에 남고 막 찌꺼기가.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안 나오게 접어서 했는데도 안 돼.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근데 하나는 다 못 쓰겠다. 그래갖고, 3분의 2만, 그러니까 4분의 1을 잘라내서, 4분의 3만 썼거든요. 그래도 이게 미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얘는 무조건 3컵짜리는 3컵짜리를 써야 되는구나, 필터를. 그 생각을 제가 뼈저리게 했어요. 근데 한 달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이것만 써야겠다 했는데 그 다음 날에 딱 풀렸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은 진짜 그때 여러 개 사놨어요. 미리 좀 쟁겨 놓으셔야 되겠네요. 저 이런 경험도 처음이라 이게 케맥스가 수요가 많이 늘어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민호님이 일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게 요즘 케맥스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케맥스는 추출 방식이 민호님이 하고 있는 카페 어반브로잉 인스타만 보셔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 원뿔 모양의 추출 방식이고 원뿔형으로 접혀 한 점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케맥스 필터예요. 필터 모양 자체가 그냥 꽃가를 거꾸로 뒤집어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꽃갈 모자를. 이 균일한 추출이 좀 가능하게 하는데 산인 성분, 지방 성분, 오일 성분 그리고 쓴맛은 걸러주고 여기 이제 내려온 추출물에 대해 추출물은 깔끔하고 무게감이 있고 아로마가 가둬져 있으니 향이 일단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최소화시켜 놨으니까 그리고 좀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과학적인 성분비 이게 만든 사람이 화학자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인 성분비를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케맥스 필터는 붓는 물의 양과는 상관없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추출 시간을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늦게 내려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교반을 하거나 미분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좀 그게 좀 덜하긴 할 텐데 미분이 밑에 축적되면서 이게 구멍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추출 속도가 그래서 느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고 교반을 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서 막 쭉쭉 짜기도 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작은 빠르다가 나중에 느려졌다가 그래서 제 대안은 그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고른 추출률은 과소 추출과 과다 추출을 피해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적당히 추출되게 하고 케맥스를 사용할 때 케맥스 필터를 타 필터로 대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케맥스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비용이 아까 장당 100원씩 한다고 했잖아요. 평균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대체하고자 그 금속으로 된 케맥스 필터가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사용하면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메탈 필터도 있을 텐데 그거를 쓰다 보면은 아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디테일 펜. 그게 그냥 그대로 걸러지고 케맥스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그 균일한 추출 값을 못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고 내가 다 의미 없는 짓을 했구나 생각을 했죠. 어떻게든 좀 필터 값을 아껴보려고 했었었는데 의미 없는 행동을 했죠. 그래서 그 Q&A 찾아본 것 중에 몇 개 좀 재밌는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케맥스 원형 필터와 사각 필터의 차이점 혹시 아세요, 민호님? 차이점이 없지 않아요? 그냥 모양만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모양만 틀린 거예요. 그쵸. 종이 재질은 동일해요. 다만 유일한 차이점은 그냥 모양밖에 없는데 근데 일부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원형은 안 사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필터 제거할 때 양쪽으로 튀어 올라와 있는 거 잡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거할 때 좀 편해서 저는 사각 필터를 좀 쓰는 편인데 어떤 분은 또 디자인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원형 필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겹이 된 부분을 에어 채널로 위치시키는 이유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건 에어 채널 부분을 견고하게 해서 거기에 가스가 빠지는 부분을 더 잘 통하도록 해주는 역할이에요. 지지대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세겹이 된 부분을 꼭 그 에어 채널 있는 쪽으로 위치시켜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 케맥스 필터는 여기까지 하고 네. 페이퍼 필터 하면 또 한지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한지 필터. 이거는 생산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맞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분인 것 같은데 한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가 커피 쪽에서 굉장히 그래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거든요. 네. 주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작 방식을 보니까 네. 지금 특허를 받은 데가 있긴 있어요. 네. 박지만 맞아요. 맞나? 하여튼 그분께서 만드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닐 수도 있고. 예. 그래서 한 장 한 장씩 장인 정신으로 제작을 했어요. 100% 태국산 당나무로 만든 한지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당나무 재질하고 유사하다고 해요. 우리나라 거는 좀 구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수급이. 그래서 중국산 당나무도 있긴 있는데 이게 좀 품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비해서 원래 페이퍼 필터 같은 경우에는 화렵수, 침엽수 등 원료 비율이 조금씩 다른데 요 한지 필터 같은 경우는 당나무 재질이라는 거. 18g의 얇은 한지를 사용해서 추출 속도까지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린싱을 하지 않아도 종이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클린한 커피 추출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점을 요약하자면 종이 맛이 없고 스윗니스, 산미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건 아닌데 비교해놓은 차트를 보니까 살짝 소량 증가해요. 거기에 쓴맛을 제거해주고 부드럽고 클린한 커피가 나오고 불용 성분을 제거해주는 거는 페이퍼 필터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가격 접근성이 굉장히 사악해요. 그래요? 이게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꽤 비싸요. 10장이 3만 얼마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만큼 한 장 한 장씩 만드니까 뭐 비싸긴 할 텐데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거 이게 유일한 단점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 다른 페이퍼 필터에 비해서 제작 과정이 견고해 비싼 건 알겠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대중적인 가격으로 좀 낮추는 게 좀 남아있는 숙제가 아닐까. 그리고 이게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한 개 있어요. 한지 특성상 접합을 할 수가 없어서 반원 형태의 한지 필터를 접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절차가 한 개 늘어난다는 거는 누군가한테는 불편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네. 이게 혹시나 단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페이퍼 필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금속 필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금속 필터는 영구적으로 씻어서 사용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보통 금속, 나일론 재질로 만들어지는데 재질에 따라서 가격은 10에서 30달러 정도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올바른 관리를 했다고 하는 가정하에 그냥 최소 못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 30년은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거든요. 재사용이 가능한 금속 필터는 추출 과정에서 모든 걸 다 잡아내지 못해요. 즉 커피 오일 그리고 미분 등 중요한 성분들이 필터를 통과해서 컵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금속 필터로 내린 커피는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좀 여론, 비난을 좀 많이 받아오긴 했죠. 네. 네. 많이 기사에서 접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LDL, 위험한 종류의 콜레스테롤이라고 MBC 뉴스, MBC가 아니라 NBC예요. 네. NBC 뉴스에서 뭐 다룬 적이 있었는데 기사도 많이 있고. 근데 가장 큰 비난을 받을 만한 물질은 금속 필터를 통과하는 오일이에요. 이 오일은 커피 맛을 결정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맛을 지니는데 비교적 쉽게 산화하는 성질로 인해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 맛이 상당히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시다 보면은 가끔씩 피만 나거나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느낌상 쇠 맛이 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이게 그런 산화돼서 나는 맛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커피 미분은 필터의 구멍보다 작아서 필터를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중화시켜 덜 나오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미분 컨테이너를 좀 사용하면은 좀 덜 빠져나오겠죠. 그나마. 또한 프렌치 프레스로 내린 것처럼 커피 맛을 풍부하게 하고 묵직하게 만들어주며 잔 아래에 커피 잔여물을 남기는 게 특징이에요. 장점을 정리해 볼게요. 수명 부분에서 관리만 잘해주면은 엄청나게 오래 쓸 수 있고, 그리고 강배전 그 커피의 경우 연고 필터의 경우 커피가 지니고 있는 성분을 더욱 많이 추출할 수 있어서 풍미가 좀 깊어질 수 있어요. 복합적인 맛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재사용이 계속 가능하니까. 네. 그리고 비용 절감도 가능해요. 종이 필터는 계속 돈 주고 사야 되고 금속 필터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종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단점은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씻은 다음에 건조를 또 해야 되는. 이거는 페이퍼 필터하고 정반대로 관리가 좀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죠. 씻어야 되니까. 그거 씻는 동안 또 환경 오염도 시키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침전물이 남는다는 거. 그게 되게 크네요. 침전물이 남는다는 게. 자체가. 그렇죠.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불쾌할 수도 있거든요.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는 저 이런 것도 봤었는데 금속 필터로 내린 다음에 종이 필터를 한번 다시 거쳐서 나오는 것도 봤어. 그러면 이게 금속 필터로 내리는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리는 커피 전문점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거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 또 그런 또 다른 맛이 나나 보죠. 네, 재밌었어요. 대회 출전하신 분도 그렇게 하신 분을 봤거든요. 예전에 뭐 심사할 때 봤는데. 예. 그리고 금속 필터는 정리할 때 손이 좀 많이 가요. 필터를 분리하고 찌꺼기 쓰레기통에 버리고 화속에 찌꺼기 걸리지 않게 하려면은 헹구기 전에 또 필터 찌꺼기를 최대한 제거해야 되죠. 이게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쓰다 보면은 이게 막혀요. 하수구가 지방 성분 그런 거라서 축적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종이 필터랑 금속 필터에 대해서 뭐 비교 요약을 하자면 금속 필터는 장기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는데 청소하기가 조금 어렵고 종이 필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처리가 간편해요. 그리고 금속 필터는 더 강하고 시각적으로 어두운 커피를 만들어내고 이건 좀 커피 오일과 미분이 좀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 종이 필터는 이제 커피 미분과 오일이 없거나 적어서 더 밝고 달콤한 커피를 만들 수 있고 커피에서 발견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필터 종류로 넘어가서는 융 필터. 융 필터는 천연 솜 소재 섬유로 만들어졌고 이 융 필터의 그 구멍은 종이 필터 구멍보다는 커요. 근데 금속 필터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소량의 커피 침전물이 나올 수 있는데 융 필터는 고깔이나 백 형태의 두 가지 모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뾰족하거나 둥글거나 이 두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융 필터는 물로 세척 가능하고 필요할 때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빨면 돼요. 단 세제를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버려야 돼요. 그 융 필터. 장점으로 정리를 해보면 융 필터는 가장 작은 온도 입자까지도 통과시키기 때문에 깊은 맛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고 뭐 친환경적이죠. 천연을 여러 번 쓸 수 있으니까. 대신에 영구적이진 않아요. 어느 정도 뭐 한두 달 정도 쓰면은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단점을 꼽자면 청소할 때 물로 좀 충분히 그 전에 내렸던 커피 뭐 똑같은 커피를 내린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덜 씻어도 되겠지만 다른 커피를 계속해서 내린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 꼼꼼하게 세척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색깔이 변하죠. 그쵸. 필터 자체가. 네. 수명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보내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3개월. 보관 잘하면은 6개월이고 못하면 3개월. 저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정도 쓰고 2개월 동안 그걸 많이 쓰지도 못해요. 뭐 써봤자 진짜 한 10번 좀 쓰나? 자주 안 쓰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융필터는. 그래서 뭐 보통 융필터는 직접 이 천이라 그래야 되나? 이걸 떼다가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가격이 뭐 그렇게 싼 편은 아니라서. 그 다음으로는 돌 필터로 넘어갈게요. 이게 어떤 거냐? 돌. 제가 이거 구매하려고 하다가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일본에서 나온 그 돌 필터가 있어요. 세라 필터라고. 제조국이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려고 하다가 그냥 보고만 있는데 관리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돌 필터의 특징은 뭐냐면 커피의 부드러운 맛을 내주는 게 특징이에요. 종이 직물 필터와는 달리 반영구적인 필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친환경적인 거죠. 세라믹 필터로 50 미크론의 미세한 다공질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도자기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이것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현무암으로 필터 드리퍼 만들면은 되지 않을까요?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제주도가 사라질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돌 다 떼어다 펴면. 필터 관리 방법이 좀 특이한데, 필터 안에 남아있는 내용물을 버리고 온수로 세척하고 필터를 사용할 때처럼 뜨거운 물을 통과시켜서 맑은 물이 나오면 세척이 완료된 거예요. 그리고 완전 마를 때까지 건조대에서 건조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여과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이거 관리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가스레인지에서 거꾸로 뒤집어서 약불로 15분에서 20분 동안 구워줘요. 그래요? 그런 다음에 필터가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척하고 건조 후에 사용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또 불에 굽지 못할 경우에는 세라 필터와 식용 베이킹 소다를 물에 넣고 20분 동안 끓이면 동일한 불순물 제거와 살균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지방 성분들이 구멍 사이에 껴서 그거를 제거해주는 역할 같아요. 예. 그래서 뜨거운 불로 이렇게 녹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죠. 예. 주의사항은 세제는 절대로 쓰면 안 되고요. 세제 성분이 완전히 씻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격이 약하죠. 이게 도자기 돌이기 그죠. 때문에 파손에 유의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나일론 필터. 이거는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커피 메이커에 있는 게 거의 나일론 메쉬 필터거든요. 웬만한 게 거의. 그게 나일론 재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커피 메이커 판매하면은 종이 필터 사용 안 해도 된다. 뭐 연고 필터라고 되어 있는 게 이 나일론 메쉬 필터인데, 금속 필터와 역할은 비슷해요. 근데 필터보다 작은 미분은 통과가 가능해서 침전물이 발생할 수 있고, 영구적으로 사용은 가능해요. 다만 그 열에 의해서 모양 변형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착색도 되죠. 커피 메이커에 사용할 때 종이 필터를 같이 사용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버릴 때 또 세척하고 막 그런 게 귀찮아서 페이퍼 필터는 쑥 들어서 버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제가 필터에 관련된 거는 제가 나일론 필터까지 싹 다 정리를 한번 해드렸어요. 요런 필터가 있어요. 뭐 이 정도고 여기에 이제 커피 필터에 대한 놀랄만한 논문으로 제가 좀 마무리를 할게요. 논문이 있어요? 커피 네. 필터에 대해서? 그렇죠. 네. 많이 준비했죠? 그러게요. 어떤 거냐면은 커피를 마시는 방식에 따라서 사망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대충 이게 어떤 거냐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 좀 유튜버들이 많이 다루는 소재기도 하거든요. 예. 커피 섭취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및 전체 사망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게 있는데, 이 커피를 내려먹는 방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논문 같아서 네,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어디 거냐면은 이 저자는 20년 동안 51만여 명 20세에서 79세까지의 노르웨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노르웨이의 심혈관 관계 연구 자료를 메타 분석해서 커피 추출법과 심혈관계를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의 관련성을 조사했대요. 잠깐만, 이거 우리 했던 거잖아요, 이 얘기. 근데 이거를 했는데 여기 제가 그 표로 비교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같이 설명드리려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노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예전에 다루긴 한 건데 그거를 이게 커피 필터랑 관련인 거라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커피를 연구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수 46,341건 중에 커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 대비 필터식 커피 음용자, 필터와 비필터식 커피 음용자, 비필터식 커피 음용자의 사망건에 대한 위험 비율은 남성의 경우에 0.85, 0.84, 0.96, 여성의 경우에 0.85, 0.79, 0.91로 나타났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경우는 0.88, 0.93, 0.97 뭐 이 정도로. 그래서 요거를 표로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필터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오래 살아요. 어떤 필터냐에 따라 나오진 않아요? 종이 필터를 사용해야죠. 네. 금속 필터는 아닙니다. 네. 종이 필터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질 성분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카페스테롤, 콜레스테롤, 이런 게 동맥경화증이랑 이런 거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죽은 사람만 조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빼본 게 심혈관 질환의 경우에 커피를 드셨던 분들만 따로 또 했는데도 필터를 사용한 그 표본이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핸드드립을 드시는 분들이 뭐 이거는 제가 일반화를 시키는 건 아니지만 여기 이 논문에 따르면 에스프레소나 그런 금속 필터를 사용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그래도 오래 사시지 않을까.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 없다면은. 네. 그래서 이약 마실 거면 네. 필터 커피를 마셔라. 종이 필터 커피를 마셔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종이 필터 커피 같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필터 얘기 하셨는데 네. 종이 필터를 대체할 만한 필터가 없네요. 왜냐하면 다 그 미분이 남거나 기름 성분이 빠져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그죠? 있으면 저는 당장 대체하고 싶거든요. 해보고 싶은 게 이건 안 될 거예요. 안 될 건데 라이스 페이퍼 같은 거를 이렇게 어떻게 잘 만들면 안 되나 했는데 라이스 페이퍼? 예, 아예 잘 안 되더라고요. 저거 월남쌈 싸 먹을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녹지 않아요? 그 뜨거운 물 부으면? 안 녹아요. 그런가? 그리고 라이스 페이퍼를 뜨거운 물에 하시는구나. 라이스 페이퍼 저도 뭐 거기 직원분한테 들은 건데 찬물에 담가서 먹는 거예요, 원래. 진짜요? 네. 뜨거운 물에 하면은 모양 잡기가 어려워서 찬물에만 담궈도 이게 말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왜 여태까지 뜨거운 물을 줬을까? 거기서? 뭐 뜨거운 물에 주시는 분도 있는데 찬물에 담그셔도 다 원형 모양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아직 시도해보진 않았는데 라이스 페이퍼 같은 그런 초박형 친환경 재료가 있으면은 물 붓는 순간 이렇게 막 흐르적흐르적거리고 막 한번 시도해보세요, 로빈님. 한번 해보려고. 모양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아직 안 해보고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단맛이 증가하겠는데? 쌀맛이 나겠죠. 그 자료 조사하면서 참고한 데가 이거는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위키백과랑 바리스타 뉴스 그리고 세이지 저널
그리고 커피 리브레의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아, 리브레가 논문이 장난 아니에요. 그 아카이브 해놓으시는 거 보면은 너무 그리고 뭐 가볍게 참고한 거긴 한데 몇몇 그 인터넷 서칭해서 블로그 티스토리랑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자료들도 조금씩 참고했는데 제가 그 블로그 명이 뭐 제대로 안 써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온라인 자료를 참고해서 논문을 준비해봤어요. 네. 어떠셨나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정리가 됐나요? 네, 정리가 됐고 네. 요거를 제가 5분짜리로 만들어서 제 유튜브에 또 유튜브로 네. 커피 생활 백화에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넘겨드릴게요. 비교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각 차이점별로 알 것 같고 잘 알 것 같고 네. 혹시나 제가 다루지 못한 그 커피 필터가 있다면은 뭐 제보를 통해서 알려주셔도 되고 제가 다뤘던 내용 중에서 잘못된 내용이나 올바르게 좀 바로 잡아야 될 내용들은 저희 팟빵 댓글이나 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정정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싫어요 하지 마시고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면 마상 로빈. 자, 고생하셨고요. 제가 먼저 마무리할게요. 네.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손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나폴레옹. 나폴레옹 이런 얘기 있었네. 나폴레옹이 커피랑 좀 관련이 많은 인물인 것 같아요. 나중엔 나폴레옹에 대해서 또 한번 재밌겠다. 다뤄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재밌겠네요. 나폴레옹 특집. 기대하겠습니다, 민호님.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재밌는 커피 뉴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즐거운 한 주 되세요.